네, 앞서 전해진 대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있을 이 중간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원석 총장의 이른바 이 7초 침묵, 이것을 거론하면서 총장 패싱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이 지방 순실 돌고 있는데 인사가 발표 나버린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패싱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네. 자기 지시대로 안 한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패싱 당했다. 이 정부 검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담았을 겁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본인이 반발했던 이 총장 패싱 인사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예. 또 실제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한다고 돼 있어요. 예. 결국 이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장관이 듣는 것은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시기적으로나 정무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인사를 가지고 부당한 인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원석 총장이 수사는 수사, 인사는 인사라고 밝힌 만큼 예. 후속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후속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핵심인 거지 이 수사 라인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이 수사가 형해가 되거나 무력화된다고 지적하는 거는 예.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묵살됐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드리고요. 고위직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 교체될지 또 후속 인사에서 이원석 총장 패신 논란이 또 벌어질지 이게 지금 또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팀은 아마 교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검장 있고 차장검사 있고 부장검사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차장검사까지는 인사를 하겠지만 그 아래 부장검사까지 인사를 하게 되면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예.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차장검사까지만 이번에는 하고 한기수 전체를 유보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 12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 결국의 수사 방향은 이제 지휘부가 결정하는 거고 일선 검사들은 이 수사 사건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두고 지휘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괜히 어떤 일선 검사들까지 교체를 해가면서 하게 되면 혹여라도 어떤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인사와 관련돼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우려한 듯 그러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지휘부는 바꿨지만 그 밑에 실선 수사 검사들은 바꾸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창수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할지 불러서 할지 이것도 좀 국민적 관심은 있어요. 이게 아마 최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창수 신임 지금 지검장도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검사 수사 지휘 라인들은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약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혹시나 미진한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창수 지검장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환 조사에 좀 무게를 좀 두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수사 종결할 경우에는 어찌됐건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정선이라든가 어떤 국민들의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저는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인사를 놓고 이 국힘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아내의 처신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지금 며칠 만에 김 여사 수사 지휘부가 교체가 되니까 국민들이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검찰 인사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할 명분을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아니 이미 전 정부에서 털었고 네네. 또 그 혐의가 없는데 왜 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묵혀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하는 원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혐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형식상으로 소환이라든가
국회라든지 대면이라든지 무엇을 거쳐야지 저희 검찰도 국민들께 어떤 볼 낯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율이 조금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예. 부실한 수사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을 가기 전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은 본인 생각이죠. 그냥 특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 민주당에서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예. 그래도 대다수의 의견은 어쨌든 간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법률적 위반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해야지 네네. 이게 특검 하게 되면 국민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자기 아내를 지키려는 이 상남자라면서 옹호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뭐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바로 특검 받거나 뭐 이렇게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남자 이렇게 운운한 것은 마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대통령이 구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원로의 말로서는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진짜 모래시계 검사로 픽업돼서 정치권에 입문한 분 아닙니까? 그런 어떤 수사와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마치 혼재되어서 저는 이 얘기는 괜히 괜한 오해만 억측만 불러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아내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한 그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하셨던 말씀은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비교의 대상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어떤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법률 위반과 관련될 수도 있던 의혹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고 예. 결국에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 배우자를 택할 것이냐 국민을 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께서 배우자께서 제가 없으면 공정하게 수사해가지고 무죄를 입증을 하게 되면 국민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배우자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법요식에서 5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저 장면입니다. 어제 두 사람 만남에서 악수는 나눴지만요,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제 행사가 행사이니만큼 자제했다. 조국 대표가 자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제 만남 보시면서 분위기 어땠을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22대 국회 어떤 서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예. 냉랭함과 서로 약간 기싸움 뭐 이런 것도 약간 보였는데 예네. 아마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종교 행사의 특성상 뭐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어려웠겠죠. 예. 다만 저는 저 두 분의 저 악수를 보면서 정치란 참으로 참 이 돌고 도는구나.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역시 정치여서 예. 어떤 22대 국회 두 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역정이 아마 살짝 그렇게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그 대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뭐 다 기자 질문 때 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어떤 단판 회동 이런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의전 상황에도 맞지가 않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22대가 개원을 한 다음에 여당 대표도 선출되고 야당 대표도 선출된 다음에 예. 어떤 여당과 야당 전체적인 여야 지도부를 뭐 만찬을 한다든지 예.
예. 이런 정도는 성사가 될 수가 있지만 뭐 지금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뭐 비교섭 단체 대표들만 따로 만난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 어떤 제일 야당을 어떤 배려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네. 또 이분들이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점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매우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첫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선거 막판까지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이 명심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원식 추미애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자,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만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원식 후보는 형님이 딱 적격이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저마다 지금 명심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국회의장 선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말하자면 국사를 논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당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표가 마치 지명하듯이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입니까? 저는 이 뜨거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뭐 의전서열 이런 걸 떠나서 국회의장이야말로 상권 분립에서 입법부의 최후의 조종자고 예. 최후의 조율사 아닙니까? 그때 왜 우리가 이 국회의장 자리를 당적을 이탈하도록 했습니까? 그거는 사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면서 명심이니 무슨이 이런 말보다는 국민의 중심을 잡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 저 두 분의 낯뜨거운 경쟁이 저는 오히려 저런 어떤 단일 대우가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정말 역풍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국회의장의 출마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친명계에서는 이제 명심으로 인한 교통정리 없었다고 한미수 대변인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반감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물밑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면 반감이 클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냐면 네. 사실 비명 대 친명의 구도로 지금 의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친명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초에 나왔던 네 분 모두가 다 친명을 외치고 있고 예. 지금 계신 두 분도 친명을 외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내 마음이 마음이 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자가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모두 다 친명인데 특정 후보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도 뻔히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후보하고 척지게 될 텐데 왜 그런 도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이재명 대표 아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나름대로 유불리가 있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저는 어떤 조정식 의원이 관례대로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정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후보의 어떤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슈와 구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난 20여 년간의 의정활동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 평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물론 다 이재명 친명이라고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이 국회의장이라는 입법부의 수장을 나가는데 내가 명심에 있다. 이런 식의 경쟁이 이게 적당하다는 거죠. 그건 적절하진 않죠. 예. 그건 적절하지 않지만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꼭 어떤 구호나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 게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있어서는 어떤 구호가 어떤 슬로건이 나에게 표를 더 많이 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친명계에서 이제 이재명 연임론도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가요, 오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본인의 대표직 연임 여부를 결단했는지 이 여부도 관심 있는데 연임을 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갈 걸로 보지만 오늘 입장은 그렇게 안 밝힐 겁니다. 아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예. 라고 이제 레토릭을 하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그 친명계 특히나 이제
정청래 최고라든가 예. 이런 아주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분들의 아주 그 군불대기가 지금 도를 넘고 있어요. 뭐 오히려 이 마치 내가 총대를 매겠다,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내가 마치 여론 조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충성 경쟁이 저는 정말 민주당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단일 대우에는 예.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배타성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정치적으로 다양성과 민주성을 가져야 하는 정당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선다고 결정하기보다는 그렇죠. 주변에서 예. 밀어서 거의 추대하는 투대 형식으로 형식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 명 정청래, 박주민, 이현주, 전현희 여러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도 관심이고 법사위원장도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간에서는 어떤 법사위가 너무 이슈가 세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좀 강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또 박주민 의원이 원내 부대표도 했었고 계속해서 법사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어떤 실무적인 요건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이건 좀 지켜볼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법사위를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법사위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견제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국회 내에서 견제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10차례나 행사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거부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는데 굳이 법사위에서 시간을 끌면서 괜히 이슈를 만들고 질질 끌 필요가 있느냐, 괜히 정쟁만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책임 정치라는 어떤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는 법사위를 가져가서 책임감 있게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평가받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3040 세대가 주축이 된 이 국민의힘 당내 모임 첫 목회가 있습니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 밤샘 토론을 가졌고요. 정부와 친윤계가 주도한 이 5가지 실정을 지목하고 또 본인들이 이 침묵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습니다. 3040의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 진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이 패배를 했을 때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304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지금 인적 구성이기 때문에 예. 5가지를 페인으로 들었더라고요. 공간부재, 분열, 아집, 불통, 회피. 근데 이게 사실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여당 내에서도 나왔던 목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보수 정당 내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친윤이다, 비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앞으로 보수 정치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가는 그런 보수 정치가 돼야 한다. 예. 이런 리빌딩 작업이야말로 저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충분히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되니까 네네. 이런 의견들은 앞으로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더 강렬한 목소리로 분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천목획뿐은 아니라요. 삼선의 조혜진 의원도 이제 한 전 위원장에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 등판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도 한 전 위원장이 일종의 팬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의 마음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이것이죠. 총선 책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총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이건 압도적인 지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압도적인 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네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어떤 여당과의 관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자꾸 갈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뭡니까? 이 집안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다른 특정 후보를 지원을 해서 당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본인도 한 텀 쉬어가고 네. 본인의 재등판할 수 있는 기회도 차기 대표가 조금 보장을 해주는 이런 징검다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를 해도 당정 관계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